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울 때 잘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 잘하려고 하면 되냐면 안 돼요. 그게 잘할 수가 없어. 배우는데 어떻게 잘해. 그리고 배워서 바로 써먹으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돼. 보통 이제 어떤 거든지 내가 배우는 기간을 한 3년은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놀고 편안해지는 데까지 가는데 한 3년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아져 갖고 내가 거기서 내 것도 이렇게 좀 섞어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또 다른 데서 갖고 온 것도 섞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요러고 가지고 노는 기간이 또 있고 한 10년 정도 가지고 놀면 이게 내가 숨 쉬는 일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경지까지 가거든요. 이게 시간차가 필요로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 갖다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단 말이야. 특히 이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이제 호기심 많게 쳐다본단 말이야. 얘네들이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그냥 숨 쉬는 일처럼 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얘네들도.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 안에는. 진짜 이 스마트폰 안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다양한 세상을 내가 다 아냔 말이야. 모르거든요. 그 안에서도 분야가 갈라가 엄청나게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나한테 또 흘러들어오는 정보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내가 나를 자극시켜서 나를 갖다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논다고 해서 유튜브를 누구나 다 보냐. 그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분야에 내가 이렇게 다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갖고 막 빠지고 하지 않는다고. 또 유튜브를 봐도 어떤 애는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음악에 빠지는 그 음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춤에 빠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인생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 관심을 자극하고 나를 갖다가 흥분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다. 어떤 애는 인터넷으로 소설만 읽는 애들도 있고 웹툰 만화만 보는 애들도 또 있고 그냥 만화책을 보는 애들이 있고 또 국산 것만 보는 애들이 있고 용석이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갖고 일본어를 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터득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진짜 오만 가지거든요. 그걸 부모가 통제하고 부모가 길을 이끌어준다? 미친 짓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 걔 인생을 네가 어떻게 알아서 뭐가 될지 걔 인생 걔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서 지 인생도 모르는 것들이 난 우리나라 그 부모들이 거의 다 미쳐있다라고 봐. 제정신들이 아니라고 봐. 우리나라가 심하죠. 우리나라가 심하죠. 그러니까 그 중국도 지금 그렇기는 한데 비교적 이제 그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환경이 어렵고 자식도 많이 나고 이런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게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자식을 하나밖에 못 낳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이 귀해지니까 자식한테 몰빵하는 돈 있는 애들, 권력 있는 애들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그 정말 그 휘황찬란한 우리나라로 상상도 못하는 어떤 그 자식에 대해서 목매달고 사는 중국 문화가 만들어진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냐면 그러지 않아요. 그건 뭐 한 20-3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잖아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자기네들이 자랄 때 부모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컸냐면 그러지 않거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을 낳을 때가 됐을 때, 그게 80년대 후반 90년대로 들어가거든요. 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들이 태어나서 베이비 부모들이 자식들을 기르는데 이놈들이 미치기 시작을 한 거야. 왜냐면 예전에는 경제며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줬지만 해줄 수 있는 경제력이 생긴 거야.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식한테 쏟아붓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치동 문화가 만들어진 거거든. 학원가가. 전두환 시절에 학원 금지시켜갖고 학원을 못 갔었어. 그게 전두환 끝나고 풀리면서 이 난리가 난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민주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순을 다 때려박으면서 만들어냈다라고 나는 평가를 한다고. 난 학원 못 다녔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이 나라의 오만 잡통선이로 이상한 걸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베이비 부모 이전 세대들이 잘못했다라고, 뭐 박정희라든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뭐 잘못했다라고 막 욕을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 양반들은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하고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을 했던, 그래서 이 나라를 건설했던 세대들이고, 그걸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모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대가리 굴려가면서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만 이상한 짓거리를 만들어낸 건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라는 거야. 나는 이 나라를 지금 다 망가뜨려 놓은 건 누구냐?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어. 아, 참. 그 대치동 학원과 문화는 누가 만들었냐? 선배들이 만든 게 아니야. 베이비 부모 너희들이 만든 문화야. 니들 자식을 다 베려버렸다니까. 돈밖에 모르는 세상 누가 만들었어? 그 전 선배들 안 그랬어. 내가 잘할 때요, 어르신들을 보면 존경스러웠다고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진짜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다니까. 아픈 사람들 돈 안 받고 치료도 해주고, 뭐 먹을 거 갖고 쌓아갖고서 막 이렇게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소리 듣고 살았던 의사 선생님들 정말 많았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도 하고 막 이런 활동들을 했던 의사들이, 지금 너희들처럼 병원을 재벌로 만들고 돈 벌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대학병원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이런 병원 시스템이 아니었다니까. 아, 난 참. 이 나라에서 제일 암적인 존재들은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들이야. 먹고 한 일 없는 선배들의 과를 갖다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갖고 주둥아리만 놀리고서는 잘난 척만 해대는 유시민 같은 부류들, 정청래 같은 부류들, 지네들이 민주화를 했대. 미친놈들이 웃기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민주화는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산업화 시대가 기반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여유를 만들어내고 이 나라에 부유한 것들이 쌓이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게 민주화야. 아, 나 이 답답한 중생들을 정말. 민주화는 투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고 생각의 자유가 열리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고 살자라고서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용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야, 당장 먹고 사는 게 없고 보리 써말에 막 봄만 되면 보릿고개에 굶어 뒤져가고 있는 놈들한테 민주화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참. 뭔 이런 병신 같은 소리들이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걸 또 국민들이요 받아줘요.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대. 내가 정말 어이없었던 게 배철수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그때 음악에 미쳐갖고 딴따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부채의식을 갖고 산대. 병신 참말. 너는 너대로 이 나라 국민들한테 희망과 꿈을 줬어.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병신이 지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야, 나는 네 노래 듣고 꿈을 꿨다니까.
그게 멋있어갖고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정말 정신적으로 왜곡이 돼 있어. 지금 세상의 흐름이. 민주당 계열의 애들이 만든 이 정신적인 이 이상한 논리들에 빠져갖고, 봐봐요. 무언가 또 비교가 되냐면, 김재동이하고 농구선수 서장훈이, 얘 둘이 얘기한 게 비유가 돼요. 김재동이는, 너희들 잘못한 게 없다. 못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위로와 공감을 말을 해줘갖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되게 많이 얻었어. 서장훈이는 열받아 한다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야, 즐겨갖고서는 1등을 어떻게 하냐고. 나는 정말 피눈물 삼키면서 내가 몸뚱아리를 혹사시켜가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피눈물을 쏟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얻어줄 수 있냐라고 열변을 토하거든. 어느 게 맞냐고. 서장훈이 같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을 한 거야. 이 나라의 발전은 나 같은 놈들이 이룬 게 아니에요. 서장훈이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쌓아 올린, 정말 피눈물의 역사를 쌓아 올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야. 주둥아리 놀리고 나는 같은 이런 애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나라 산업화를 만들었던 선배들에게 정말 피눈물 나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에 대해 내가 항상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처럼 나 같은 시대에 태어났었으면은 그런 생각하고 살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얼마나 많은 재주가 있어요. 노래 부르고 그 청이 얼마나 좋아. 춤추는 거, 노래 같은 거 한 번만 들으면 다 따라하는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어 봐. 어머니 가수한다라고서는 막 그러고 있을걸요. 아이돌 된다고 막 난리를 쳤을 거고. 아이돌 애들보다 어머니 재주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뛰어나고. 걔네들 보면 나는 엄마랑 비교해봐도 어머니가 더 재주가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해봤냐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거는 그냥 나 혼자 속에서 삭히고 지나갔던 것들 아니야. 그래, 요즘 애들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는 소리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그 혜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 상상을 못하는 걸. 너희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안 가르쳐줬잖아. 과거에 지네들이 클 때 배고파갖고 못 먹고 못 살 때 얼마나 찌질했어. 진짜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진짜 정말 찌질했거든. 떼국물 줄줄줄줄 흐르고. 집에 수돗물 두고 사는 애들도 많지 않았다고. 나 어렸을 때 우물도 있었었고 지하수 퍼갖고 했다고. 수돗물이 다 집집마다 안 했었다고. 1980년대에 안양에서 살던 나한테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였다고. 그 시절이 도로도 안 깔려 있었고 마을 도로에 포장도 안 돼 있었어. 걔 버스 지나가면 흙먼지가 풀풀 날렸단 말이야. 그걸 애들이 전혀 알 수 없게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부모를 이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하냐고. 내가 좀 전에도요, 뭔 일이 있어갖고 작은 애랑 동사무소에 갔어요. 근데 뭐 볼일을 보는데 노인네들이 많잖아. 거기에는 노인네들 상대를 해야 되잖아, 공무원들이. 용석이가 옆에서 보면서 노땅들 상대하는 거 진짜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용석이를 불러 앉혀갖고 얘기를 했지. 저게 제 사람들 일인데 그게 자기 일이잖아.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면 되냐? 노인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고모양 고꼬라지가 됐어. 그 희생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고 공무원 너희 일자리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걸 쳐다보는 너도 그렇게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노인네들을 갖다가 답답하다고 말이 되냐? 저 양반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 저 양반들은 배우질 못해서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양반들은 왜 배우지 못했냐? 환경이 안 돼서 못했어. 대신 저 양반들은 자기들을 희생해갖고 너희 부모 세대들을 가르쳤어.
너희 부모 세들이 배웠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양반들의 희생을 먹고 자란 너희가, 저 양반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너희가 안 도우면 저 양반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냐?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지.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갚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너희들이 저 노인네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게 그게 정상 아니냐. 라는 얘기를 용석이한테 했죠. 내가 실력이 없는 거다. 저 노인네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글을 모르는 사람, 글을 읽는 게 힘든 사람, 글 쓰는 게 힘든 사람, 눈이 나빠져 갖고서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리고 활자로 된 걸 쳐다보면 막 어지러지해. 일평생 뭘 이렇게 보고 적고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야, 저 세대들은. 그런 세대들한테 아, 저기 써놨잖아요, 한글 못 읽어요 라는 건 무책임한 거야. 정말 무책임한 거야. 왜 말로 설명해주면 안 돼? 너희 일자리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나는 그 공무원들, 그런 일 하는 애들 진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해줘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하는 게 지네 일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일이 왜 존재해? 국민을 상대하는 거거든. 그 국민이 누구야? 창고에 와서 하는 국민은 전부 다 노인네들이야. 젊은 애들은 그 창고 안 찾아간다고. 인터넷으로 다 하지. 그거 하라고 너희들 월급을 주고 그 자리에 앉혀놔서 그 자리가 필요로 한 건데, 나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아버지 그 일을 겪으면서 그게 확연히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 올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지. 찾아가서 그 민원을 처리해주고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지. 은행도 마찬가지라. 은행에 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그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너희들이 만들어야지. 그동안 너희들 은행을 이용해준 고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 아니냐, 그게. 너희들 돈 그래서 벌어먹고 살았잖아. 아니, 뭐 늙으면 무슨 참, 니들은 안 늙을 것 같으냐. 너희들 늙으면 그거 고스란히 당한다. 피눈물 쏟는다, 너희들.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들이 왜냐면 용석이가요, 은희가요, 애들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고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나한테 할 거라고. 이 사회에 지금 현재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보고 자식들이, 후대들이 너희들을 대할 거라고. 꼰대들이라면서 노인네들을 몰아붙였던 너희들은 나중에 네 자식들한테 뒤졌어. 인간 대접 못 받고. 나는 이거 장담한다, 이놈들아. 이거죠, 나는. 뭔 얘기하다 또 얘기가 일로 날라와 있냐고.